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의 이바입니다. 오늘은 론 브로커 브라이언 킴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개최하고 있는 내 집 마련 포스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확인하시고요.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문의 예약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주제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시작 후에 한 얼마 만에 론을 신청을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ABN이 등록되고 난 이후에 18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론 신청이 가능해지는 서류가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마다 상이한 팔러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론을 진행할 수 있는 은행들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홈론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들은 그렇죠. 다른 은행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급여 받는 거에 따라서 론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출에 따라서 이 론을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인컴을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 분들은 보통 페이슬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은 크게 홈론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풀독, 로독 이렇게 나누을 수 있는데요. 풀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텍스 리턴을 통한 ATO에 신고된 서류들을 우선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론을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를 우선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뭐 텍스블 인컴이 얼마다 이걸로만 계산이 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외에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 또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같이 보이지만 그 다른 어떤 이면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론 금액을 더 추가를 시킬 수 있다든지 크게 늘릴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매출이 많다고 해서 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로독 영역이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실제로 신고한 인컴 외의 것들을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이 높은 경우 론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풀독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텍서블 리턴이 기준이 되는 거고 로독은 매출을 포함한 다른 항목들을 가지고서 론을 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풀독 같은 경우에 매출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출이 많은 경우에 인컴이 높아지고 개연성은 커지게 되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서류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로독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매출 자체가 론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로독과 풀독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론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또 고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론을 좀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본인 거주하시는 집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늘려간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론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인 캐패시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론을 얼마나 빌릴 수 있냐. 근데
의외로 상당수의 손님분들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됐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됐든 이 빅4 뱅크에서 대형은행에서 론을 받는 것이 맞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기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마저도 일부 은행을 다루는 경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고려하고 계실 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행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을 해보면 빅4 뱅크에서는 전혀 되지 않는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구입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은행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리하게 돈을 론 어마운트를 조정을 해서 빌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4 뱅크가 아니라 이제 타 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론을 빌렸을 때 이제 금액적인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쉽게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어렵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있나요? 결국은 은행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은행이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데 같은 사람이 이 은행과 이 은행에 갔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 은행마다 네. 보는 포인트가 그럼요. 다르군요. 네. 같은 이게 론 금액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거기서부터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준들이 거의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큰 맥락에서는 결국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어차피 대출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각 은행이 제공해주는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그 세세한 포인트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첫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론에 있어서는 크게 많은 그 차이를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계산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은행들을 폭넓게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쪽에서 이제 로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독이라는 걸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이 장단점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풀독, 로독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독이라 하면 서류 자체를 풀로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이라고 하면 결국 앞단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텍스 리턴을 통한 ATO에 신고가 된 서류들을 기준으로 해서 론 금액을 산정을 한다든지 그 서류를 기본으로 이제 론을 진행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로독은 실제로 신고된 서류, 당장에 신고된 텍스 리턴이 아니더라도 현재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론 금액을 산정을 하고 론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제일 유리하죠. 텍스 리턴 자체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많이 안 나타주는 손님의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는 상황이 달라져서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증빙을 해서 론 금액을 더 높일 수 있다든지 충분히 본인이 그 손님께서 하고 싶은 부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로독을 진행을 할 때 뭐 무슨 좀 약간 이 불이익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장점을 꼽을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 텍스 리턴을 현재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좋은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텍스 리턴을 이루어져야지 그 텍스 리턴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그거를 안 거치더라도 당장에 이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증빙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굳이 단점이라고 꼽으라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높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로독 자체는 그 빅4를 포함한 메이저 은행 쪽에서는 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레지던셜 론에 대해서는 주로 이건 로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로독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아, 네. 그럼 일반인은 안 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용을 해보시면 괜찮은 옵션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 네. 앞에서 로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로독이 무엇이고 이 로독이라는 것에 장점이 있을 테고 단점이 있을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풀독, 로독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용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독이라 하면 그러니까 서류를 은행이 원하는 풀로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 다큐멘트의 그렇죠. 의 준말이 되는 건데 풀 다큐멘트라고 하면 결국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매년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ATO에 제출된 텍스 리턴과 에 준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론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서류들을 근거로 그 바로잉 어마운트를 론 어마운트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풀독인데 그에 반해서 로독은 현재 서류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나 또는 서류는 정리됐으나 현재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만큼 그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좋지 않지만 개선이 돼서 현재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ATO에 신고된 서류에는 그걸 충분히 반영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론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야지 충분한 금액을 빌릴 수도 있다가 되는 것이니까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서류를 준비해서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거군요. 이제 다큐먼트 수준을 낮춰주는 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로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방법만 지금 좋은 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또 단점도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은 있죠. 장점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텍스 리턴을 현재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반영한 서류가 없더라도 바로 당장에 진행을 하실 수 있다. 급하게 구매를 해야 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부분이 될 거고요. 그에 반해 단점은 일단 이 로독이라는 부분들은 빅4를 포함한 메이저 은행 쪽에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이 또 있어요. 그럼 빅4 이외에 다른 타 은행인 거군요. 빅4도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큰 은행들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로독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꽂으라면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프론트 비를 부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업프론트 비요? 이건 또 어떤 업프론트 비를 뭐 굳이 이제 나누어지면 보통 이제 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비들이 대부분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 비,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면 밸류에이션 비, 그다음에 세트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틀먼트 비, 이런 작은 비용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로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로독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일종의 리스크 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LMI, 그러니까 론 풀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LMI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독 자체는 80%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로독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비를 부과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로독은 80%까지밖에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군요. 하지만 80%를 빌린다고 하던 치더라도 이거에 대한 위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들을 은행 자체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통틀어서 리스크 비라고 보시면. 리스크 비요. 네, 알겠습니다. 단점을 듣고 나니까 뭐 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손님들이 계신데요. 그 로독 그 자체는 어차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 론 자체로서 만족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꺼려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사셔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어쨌든 장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충분한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 론을 가지고 이제 필요하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뭐 또 온오큐파이드 홈도 괜찮고 구매를 당장에 하셔야 되는 질문을 하시고 상황이 좋아지시는 시점에 이 론을 가지고 실제로 풀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율이 더 낮은 은행이 있으면 그쪽으로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게 제가 앞으로 계속 쭉 이용할 은행이고 론이 아니라 중간에 제가 또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중간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용하시면 괜찮겠네요. 당장에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긴 투자라는 게 꼭 그렇죠. 금액적인 것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인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용하시면 또 좋은 혜택을 또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투자형 부동산으로 이제 뭐 하우스나 아파트 이외에도 상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론 받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가요? 상가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요 상가 쪽에 대한 그 론은 또 이제 그 레지덴셜 홈론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큰 맥락에서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은행에서 보는 서류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를 구입하는 데 론을 더 수월하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상가를 사기 위해서 론을 받을 때 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한 몇 프로 정도 론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그 상가 금액에. 상가는 기본적으로 80%가 넘는 론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맥시멈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 20%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또 많은 분들이 상가를 구입하실 때 더 많은 디파짓을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70%까지 론만 된다. 그래서 30%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60%까지 준비해서 40% 디파짓 있어야 된다.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 팔러시가 좀 더 다양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어쨌든 80%까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서류적인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가를 디파짓이 많이 마련되신 분들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80%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에도 레지덴셜 론과는 다르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상가를 구매하는 게 서류적 조건이 더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한정을 한다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뭐 30%를 준비해야 된다, 40%를 준비해야 된다 하셨는데 20%만 준비하시면 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20% 이외에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발생을 하죠. 글쎄요,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를 제가 고려를 해야 될지는 일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택 그러니까 주거용을 고려를 하시면 이제 뭐 스탬 듀티라든지 그렇죠. 뭐 LMI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 20% 준비를 하시면 또 다른 추가적인 더 비용들이 더 발생을 하나요? 론 자체가 80%이기 때문에 LMI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론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구매할 때 커머셜 론을 하게 되는데 80%까지만 고려를 하고 모기지 인슈런스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탬 듀티는 레지덴셜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의 추가 비용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실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해서 다들 걱정이 좀 많으신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방어해야 조금 수월하게 이 고비를 좀 넘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율이 많이 올라가서 다들 이제 걱정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예, 저 자신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론 어카운트에 이율이 올라간 것을 보고 또 다시 계산도 해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건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모기지를 홈런을 하셔야 되는 분들 해당 사항 다 되실 거라고 봐요. 예. 이제 현재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냐면, 가만히 있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율이 올라갔구나. 가만히 있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냥 올라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은행에서 이율이 더 낮은 상품을 있을까? 아니면 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율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같은 상품이라도 그렇죠. 조정이 가능하시다.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0.75%가 올랐단 말이에요. 0.75%가 올랐는데 이전에 오르기 전에 이율과 동일하게 이율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같은 은행에서도. 그래서 우선 그걸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고려해 보시고 리파이낸스가 되겠죠. 어쨌든 움직여야지 이율을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은행을 찾아서 그리고 론 브로커 분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요즘 은행들도 보면 이율이 올라온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다르게 또 당근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이율에 반응이 되는 상품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마다 이제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전문가 분들을 꼭 만나서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경제는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부하시고 정보 찾아서 꼭 몸으로 뛰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이바 브라이언 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